네, 국내 증시, 미국 증시 출발해 보겠습니다. SK증권 서초 PIB센터 박병욱 차장 나와 계십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먼저 이 미국에서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네. 또 중국에서 또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나왔는데 두 나라의 지표가 엇갈리게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이 좀 좋게 나왔죠. 근데 그 좋게 나온 것이 어제 우리나라 비롯한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영향이 좀 있었습니다. 예. 근데 정작 해당 국가는 좀 빠지는 모습이 나왔죠. 중국은 오히려 빠졌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래도 긴축 이야기가 아무래도 나오다 보니까 그거에 따라서 아직까지 좀 우려감이 좀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 좀 나왔고요. 미국은 괜찮게 나왔습니다. 미국은 좀 안 좋게 나왔죠. 네. 아무래도 셧다운 그 후폭풍이 영향이 좀 있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제조 PMI 예비치가 51로 발표됐다. 그러니까 예상치와도 전월치는 한 52가 다 넘었거든요. 근데 좀 예비치가 51.1로 나왔다라는 점은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셧다운 후폭풍이 일어날 것이다. 제조업 전반에 일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예상이 반영이 된 결과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실적이 워낙에 또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다우존스를 비롯한 S&P 500, 나스닥 지수는 모두 다 오르는 상승에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닝 시즌인 만큼 그리고 셧다운 후폭풍이 또 있을 것이다라는 건 누구나 또 예측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런 기업의 실적에 맞춘 어닝 시즌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 기업의 실적에 따라서 지수가 왔다 갔다 거리는 등락이 엇갈리는 그런 흐름이 계속적으로 펼쳐지고 있구나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FOMC 회의에서 양정화나 뭐 유지, 축소도 아니라 확대할 것이다. 확대도 될 것이다라는 어떤 의견들도 좀 나오고 있어요. 근데 과연 또 그렇게 될 수 있을까라는 좀 의문도 드는데 그래요. 어쨌든 이런 얘기도 약간 좀 있다 보니까 오히려 확대 얘기도 나오다 보면은 거의 뭐 이 축소보다는 유지가 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뉴욕 증시가 상승세가 좀 있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종목으로는 테슬라 모터스가 전일에 뭐 좀 많이 좀 빠지는 모습이 나왔는데 오늘 5% 반등이 나왔고요. 애플 컴퓨터가 최근에 너무나도 좋은 모습입니다. 1% 이상 상승이 나오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그래도 썩 나쁘지만은 않은 하루를 보였다. 그래서 추세는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글로벌 증시 상승세 아직까지도 더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남아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림을 보겠습니다. 네. 보신다면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본다면 혼조권이었죠. 중국은 양호한 PMI 지수 발표 이후에도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우리나라는 올랐죠. 일본과 대만도 올랐고요. 혼조권을 보였고 브리스는 대부분 다 밀렸고요. 미스 증시도 인도네시아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썩 좋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른바 선진 증시라 불릴 수 있을 만한 유럽과 뉴욕 증시를 본다면 대부분 다 좋은 모습이 나왔죠. 그리고 어제 낙폭이 컸던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도 좀 1%에 가까운 또는 넘는 상승세를 보이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본다면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그리고 경기의 낙관론 이러한 것들이 좀 대두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오름세를 보였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중국 상해 종합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지금 어제 장에 0.8% 빠지면서 마감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글쎄요, 오로지 다른 거 다 무시하고 차트만을 놓고 봤을 때 여기서는 밀리지 말아야 할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직전 저점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밀린다면 또 추세 하락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긴축 얘기가 계속 나오고 중국이 또 안 좋고 그러다 보면 또 우리나라에 있는 경기 민감주들 빠질 수 있는 또 이유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주식수의 어떤 오늘장 어떻게 또 움직이는지 10시 반에 개장되는 중국 증시 직전 저점이 밀리는지 여부 한번 잘 한번 보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애플 컴퓨터 볼까요? 애플 컴퓨터가 바이아우로 바닥은 찍은 것 같고요. 추세가 거의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700까지도 육박한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다가 거의 350불까지 떼어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550불까지, 530불까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애플 컴퓨터가 글쎄요, 이 패권을 삼성한테 주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많이 네. 빠지다가 다시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어서 애플과 관련된 종목들 우리나라에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종목들 바닥권 있는 종목도 꽤 많이 있거든요. 애플 컴퓨터를 핏도로 해가지고 한번 관심 있게 이제는 봐도 되는 시점이지 않을까라는 말씀 덧붙이겠습니다. 참 1년여간의 흐름이 드라마틱하군요. 그렇습니다. 애플의 주가가요. 네. 자, 어제 국내 증시 얘기할 때 참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원달러 환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연중 최저치까지 외환시장이 내려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막판에 그래도 정부의 개입으로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네네. 이에 따라서 외국인 수급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막판에 환율이 올라가니까 네네. 외국인 수급도 들어왔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더 빠지면 이제 환창 욕구가 일어날 것이다. 예.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동안 어제도 약간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긴 했지만 그 규모가 줄어들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환율이 빠지면 빠질수록 환창 욕구가 이러다 보니까
보니까 외국인의 어떤 매수 강도가 약해질 것이다. 근데 그것은 뭐 그러고 난 다음에 생각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들의 입장은 그럼 그럴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갈 것이다라는 예측에 불과한 것이고 아직까지도 뭐 표면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외국인 매수 이제는 줄어들 거야라고 예상하는 것보다는 계속적으로 그런 어떤 매수 기조는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서 장을 바라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원화 강세가 계속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동안 강했던 뭐 대형주 중에서 수출과 관련된 수출 비중이 높은 종목들 위주로 좀 빠지는 모습이 나왔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장이 그래도 괜찮았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기아차 좀 안 좋은 모습이었죠. 이러한 어떤 원화 강세의 어떤 흐름들 때문에 좀 빠지는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항상 그렇습니다. 전에도 이 시간 통해서 매번 말씀드리는 건데 네. 모든 어떤 가격을 형성하는 주가라든지 지수는 어떤 의미 있는 가격대가 이탈된다거나 아니면 돌파된다거나 그런 어떤 흐름이 나온다면 제가 봤을 때 그때는 어떤 그 뉴스로 회자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연중 최저점 이런 수식어가 다 붙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우려감이 대두가 되는 것이 아니겠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유심 있게 좀 봐야 할 시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본다면 외인 매수는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고 있지만 어제 일부 대형주들 그래도 좀 빠지는 종목도 물론 있었지만 그래도 반등이 조금 나가는 종목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좀 빠졌던 종목들 뭐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비롯한 경기 민감주도 좀 반등이 나갔는데 이게 뭐 잠깐의 반등이냐 아니면은 이제 눌림목 끝나고 다시 또 치고 올라갈 수 있느냐 이것은 아직까지는 불명확하다. 그래서 좀 더 흐름을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어제 정말 그 끝없이 이어졌던 코스닥의 기간 매도 어제 처음으로 매수가 됐습니다. 10월 달 들어서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네. 10월 1일부터 지금까지 기간 매수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네. 어제 장 중에 마이너스 140억까지 팔다가 네. 장 후반 들면서 플러스 10억으로 돌아섰거든요. 저울이 살짝 기울기 시작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기간이 이제 돌아서느냐, 코스닥에 있는 뭐 괜찮은 종목들, 실적 우량한 종목들 관련 이제 매수를 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일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도 어제 매수한 금액이 10억입니다. 10억. 예. 그러니까 140억 팔다가 10억 플러스로 마감이 되었는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돌아서면 이제는 코스닥이 좀 활황은 될 수 있는 예.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대형주가 잠시 쉬는 동안 그래서 이게 과연 이어질 수 있을런지 요것도 판가름하는 것이 이제 시장의 관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보신다면 원달러 환율입니다. 지금 조금만 더 빠지면 이제는 뭐 연중 최저점입니다. 누구나 다 알듯이. 그래서 연중 최저점이 만약에 이탈이 되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면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안 좋은 이야기가 또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서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글쎄요. 외국인의 매수 계속 이어지면서 환율이 만약에 이탈이 된다면 전체적으로 본다면 수주주 좀 비상이 걸릴 수 있는 그런 뉴스거리가 많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전략을 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코스닥 지수 한번 볼까요? 코스닥 지수 아직까지도 지금 거의 두 달 동안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간의 매도 계속 나오고 있죠. 근데 어제 딱 보니까 거의 거의 한 달 10월 들어서 처음으로 이제 10억 이제 플러스를 찍혔는데 이게 과연 이어질 수 있을런지 코스닥은 이게 최대 강건이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의 기관의 수급 좀 눈여겨봐야 되겠군요. 자, 끝으로요. 오늘 금요일이긴 한데 미국 증시와 국내 증시 공통 분모 오늘 보니까 이렇게 좀 종합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동안 말씀드렸던 종목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한다면 뭐 여러 가지 뭐 컨텐츠라든지 뭐 이 비자 카드를 이용한 그다음 온라인 어떤 거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의 흐름들을 보니까 플리트 맥모라인이라는 종목 자원개발주죠. 계속적으로 상승세 이어지고 있고 스타벅스 중국 사람들은 브랜드를 선호한다. 스타벅스의 어떤 상승세 중국에 기인됐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도 브랜드 가치가 높은 중국 내에서 뭐 메일유업이라든지 오리온 이런 종목들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그다음 알코아의 상승으로 인해서 경기 회복 뚜렷해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라는 점들 현대제철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대목이다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림 한번 또 잠깐 보겠습니다. 보신다면 자원개발과 관련된 플리트 맥모랑 카프앤 골드 계속적으로 상승세에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림을 보신다면 스타벅스도 소폭 밀긴 했지만 아직까지 상승세 이어지고 있고 알코아는 거의 바닥을 확인하고 움직이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자원개발, 그다음 브랜드 가치, 그다음 경기 회복과 관련된 종목들 이러한 종목들 맞물리는 종목들 우리나라에서 뭐 고려아이언, 메일유업, 현대제철 이러한 등과 같은 종목들은 제가 봤을 때는 계속적인 관심권에 둬야 되지 않을까. 미국 시장에서도 이런 종목들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관심을 두고 앞으로도 계속 꾸준하게 좀 매매를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오늘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통 분모 들어봤고요. 이제 차장님 또 바로 일하러 가셔야죠. 지금까지 SK증권 서초 PIB센터 박병욱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